지금 얘기 들어보시면요.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고 분노까지 느껴집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지난 8월에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아내가 전화로 자신의 친정어머니에게 부부싸움을 한 사실을 알렸어요. 네. 그러자 남편이 왜 그런 사실을 친정어머니에게 알리느냐며 아내의 온몸을 폭행을 하고요. 세상에.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카메라 삼각대로 아내의 머리와 등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그냥 손으로 손찌검을 한 것도 정말 짐승만도 못한 상황인데 도구를 사용해서 아내를 폭행을 해요?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홍종선 기자님. 그렇습니다. 여자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뭐 손, 발을 넘어서서 삼각대 이 도구를 이용해서 때렸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당시 그 여성이 임신 8주차였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미 임신 8주차에서 홀몸도 아닌데 그것도 모자라서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또 안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내 자식이 어떻게 보면 지금 2명이 아내와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손발 도구로까지 폭행을 했고 이 여성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아니 부부싸움을 한 뒤에 남편이 응당 아까는 내가 좀 잘못했어 심했어 사과할게 우리 좀 잘 지내보자 여보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아내가 이 절박한 상황에서 친정 엄마한테 얘기 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일렀다고 김복준 의원님 일렀다고 구타 폭행이 시작됐어요. 그것도 내가 보니까 특수 폭행이에요. 일반적으로 뭐 손으로 이렇게 이제 때리면 260조 그 단순 폭행 처리되고 상처가 나지 않으면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보니까 전치 3주의 진단이 났고요. 그다음에 이 아내 또 더더군다나 임신한 아내를 카메라 삼각대 도구를 사용해서 위험한 물건으로 구타했다면 이거는 특수 폭행죄가 됩니다. 261조에 의거해서. 그런데 저는 이제 사실 할 수 있으면 임산부 폭행죄도 좀 만들어서 적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아이를 생후 11개월 된 아이 품에 안고 있었잖아요. 엄마가 자기를 안고 있는데 아빠가 와서 엄마를 때리는 모습을 봤으면 이거 엄밀히 얘기하면 아동학대입니다. 이런 거 부분을 생각하면 이 사람은 상당히 큰 처벌이 예상됩니다. 자,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남편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을까요? 이인철 변호사님. 저도 이제 가정폭력 상담을 많이 하고 이제 소송까지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가해자가 순순히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부인을 해요. 왜 그럴까요?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요. 집안에서만 단둘이만 있었기 때문에 일단 부인을 하고 본단 말이에요. 네. 그 진단서를 내잖아요. 그러면 뭐냐? 이거 그 의사가 허위로 발급한 거다. 막 이렇게 이제 막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검찰이 추궁하니까 이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장난 삼아서 임신한 아내의 배를 발로 툭툭 찬 거다. 이렇게 변명을 했거든요. 네. 사람이 아니죠. 이건 사람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한 거예요. 장난? 그것이 바로 남편이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한 방증이다. 본인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배를 툭툭 찬 것 역시 폭행이거든요. 그거를 장난으로 여겼다는 그 남편의 의식 자체가 이미 상습성을 내포한 그러네요.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복준 의원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짐승만도 못하다는 표현을 쓰면 요즘 짐승도 화를 내요. 정말 이런 몹쓸 짓을 한 사람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은 뭐였을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그러니까 법원은 어제 남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남편은 장난삼아 아내의 배를 발로 툭툭 찼다고 하지만 이것은 장난의 범위를 넘어서서 위력으로 보이는 폭행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죄질이 굉장히 나쁜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잖아요. 장난으로 임신한 아내의 배를 발로 찼다는 것을 어느 누가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죄질이 굉장히 나빠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김복준 의원님 예. 걱정되는 게요. 징역 1년의 실형은 이제 법원이 선고를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걱정되는 건 실형을 살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보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글쎄 남의 부부의 일을 가지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지만요. 아내 되시는 분한테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어떤 남편이라면 이 사람하고 그 인생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봐요. 네. 일단은 아내를 폭행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세상에 어느 누구도 때릴 수 있는 권리는 없고요. 그렇죠. 맞을 이유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아내를 폭행한다는 거 그 자체, 더더군다나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아내의 배를 발로 찬다? 그리고 아내를 때리면서 도구를 사용한다? 이 사람은 어느 방향으로 그러니까요. 봐도 글쎄요, 저 영구히 엄청난 반성이 따른다면 모르지만 영구히 어떤 동반자로 인생길을 갈 만한 사람인지 여부를 네. 신중하게 판단해 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가요, 안전망이란 게 정말로 존재한다면요, 이 남편이 징역 1년을 살고 출소한 이후에 이 아내와 두 아이, 정말로 아직도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이 세 가족이요, 정말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장치를 우리 사회가 반드시 마련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의 집 일이라고 수수방관해서는 절대 안 될 거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